최근에 제가 어떤 다른 친구한테 너 그 사람 어떻게 알아?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자주 아무리 보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의 첫 만남이 모든 사람에 한해서 기억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캘린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걸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집안 어른들께 배웠던 사회생활 꿀팁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명함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된 장소, 날짜, 그리고 혹시 그 자리를 누군가의 주선 하에 가게 됐다면 그 주선자의 이름까지 적어 놓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나 이거 다 기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저렇게 하는 분들도 있구나 라고만 느꼈었지 그거에 대한 중요성은 몰랐는데 이제 제가 딱 6년 차 정도 되니까 정말 약간 가물가물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 번 정도 미팅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누군가를 알게 된다면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것에 대해서 리액션을 할 필요는 없다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약간 바꿔 말하자면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얘기랑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모든 거를 정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그런 요령도 부족하고 또 모든 거를 좀 그때그때 빨리 확답을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도 있는데 모든 것에 너무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일을 하고 부딪히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모든 거를 반응할 필요 없이 그냥 곱씹어 보고 흘려보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최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절을 잘하자예요. 저는 제가 싫은 거는 절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아닌 거는 아니다 싶어서 안 하는 사람인 거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인데 하면 거절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싫은 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거절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는 게 나의 체력과 에너지 그리고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된 나날들이었습니다. 거절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뭔가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내가 거절을 했다가 여기 다른 사람들까지 해서 분위기가 망가질까봐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사실 거절도 처음이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 완곡하게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거절을 함으로써 상대방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거절을 하는 것도 정말 요령이고 스킬인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말하는 게 가장 좋은 거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들을 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실 그때 그랬어 라고 얘기해주는 거를 들어보면 그 사이에 생략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절을 할 때는 상대에게 어쨌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납득이 되게끔 있는 그 팩트만 딱
말을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못할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도 괜히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게 이랬을까 저랬을까 생각할 필요 없이 아 이랬구나 정도로 바로 납득할 수 있어서 거절을 되게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저번 달만 해도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로 거절을 잘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는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그래도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하고 싶은 거는 꼭 해보자 예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뭐 나이가 주는 무게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런 거에 연차가 쌓인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책임져야 할 대상들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싶은 거를 100%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꼭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비단 진로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에 관해서도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꼭 만나보고 싶다 하면 계속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물론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죠.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감정 중 고통스러운 감정은 후회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회는 보통 내가 이미 과거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후회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과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꼭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꼭 하나쯤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냥 술을 마심으로써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좀 건전하게 푸는 방법을 아직 터득하지 못하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익숙한 방법으로만 이제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나만의 취미 이런 것들을 하나 정도는 하루라도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지치기를 되게 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해보라고 하는 이유에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뭔가, 정말 내가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맥락에서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는 인생에서 소거하는 게 사실 좋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이거를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함으로써 느끼는 고통이 없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나를 좀 뾰족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좀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발견을 하면 좋은 것 같고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뷰티 관련된 팁들을 굉장히 꾸준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좀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여러분,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 새로 시작했어요. 여기 밑에 아이디 남겨놓을 테니까 팔로우 해주세요. 특히나 좀 자기 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꿀팁도 많이 얻어가시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만들어가는 스토리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